여기 길이 이름이 서술락길이야.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길인데 종묘가 바로 앞에 있고 그 종묘 뒷길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여기 이렇게 수제 맥주집이 많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밖에 보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종종 오는 곳이야. 진짜 예쁘지 않아? 배관이? 이렇게 돌담을 바라보면서 야외에서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파리의 마레 지구랑 가장 닮아있는 곳이 여긴 것 같아요. 그래서 파리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다. 사람들이 파리 하면 뭔가 막 한남동이나 막 그런 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서술락길이랑 서촌이 파리랑 좀 닮아있는 그런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여기는 야외에서 이렇게 수제 맥주 마시러 몇 번 왔었는데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좋아하고 재밌게 봤던 영화 얘기도 하고 싶어서 느껴뒀다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. 저는 저만의 영화 고르는 법이 있어요. 보통 이제 친구들끼리 영화 뭐 볼까 하면은 네이버에다가 영화 순위 이렇게 해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영화들 많이 찾아볼 텐데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독립영화관이 몇 개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여기 근처에 있는 광화문 시네큐브, 그리고 이대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, 그리고 에무시네마, 그리고 이수에 있는 아트나인, 그런 영화관들인데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광화문 시네큐브인 것 같고, 그래서 요즘 영화 뭐 보지? 할 때 시네큐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영 중인 영화를 쭉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영화를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영화관 중에서 제일 분위기가 좋은 곳은 에무시네마라는 곳인데 그 영화관도 종로에 있거든요. 근데 그 영화관은 맨 위층에 루프탑이 있어.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루프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에무시네마는 진짜 그 영화관만의 독특한 감성이 있더라고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에무시네마고 자주 가는 건 시네큐브다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네큐브에서 봤던 영화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. 일단 나를 만나는 길. 이 영화는 진짜 감히 말하는데 올해 본 영화 중에 최고였다.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화지만 이 영화가 그 닥터 스트레인지 개봉했을 때랑 같이 개봉한 영화거든. 근데 그 영화에도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나오잖아. 이 영화에도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나옵니다. 전혀 안 나올 것 같지만 제작과 내레이션. 제작과 내레이션을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했고, 그래서 그 컴버비치의 그 저음의 멋있는 목소리 있잖아. 그 저음의 영국식 악센트로 내레이션을 쭉 깔아주는데 그게 진짜 멋있어.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힐링이 되고, 틱나탄이라는 스님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 스님이 프랑스 보르도, 그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의 플럼 빌리지라고 약간 명상센터를 차리셨어.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명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1시간 반 동안 짧게 가성비 좋은 템플 스테이를 하고 오는 그런 느낌이야. 나 맨날 템플 스테이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.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명상하는 과정도 많이 나오고, 그리고 일단 사운드가 너무 좋았는데 15분마다 이 명상센터에서 종이 친대. 그 종을 치면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던 모든 동작 멈춤이야. 동작 멈추고 다 같이 명상을 잠깐 하고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데, 그런 이 명상센터만의 그런 규칙도 너무 좋았고, 은근히
곳곳에 좀 웃긴 장면들이 있어. 티나타 스님이 한 여자애기랑 같이 강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너무 감동적이었고, 아, 이 영화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진짜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아. 진짜 좀 눈물 났었어, 중간에.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픽한 나를 만나는 게, 이게 또 요즘 다시 재개봉을 해가지고 현재 상영 중이더라고. 이 영화 강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. 이 영화는 일단 제목이 너무 캐치해서 언니가 먼저 보러 가자 그랬잖아. 그래서 이거는 언니랑 같이 봤던 영화고, 일단 제목을 보고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.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. 그렇지. 근데 이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로맨스 영화인데, 단언컨대 이때까지 봤던 로맨스 영화랑 좀 결이 많이 달라. 그러니까 이게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 엔딩도 아니고 그냥 아주 현실적인 한 커플의 연애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, 이 영화가 나는 그 라라랜드랑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, 라라랜드도 장면이 되게 예쁘잖아. 아무래도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춤추는 장면도 있고. 근데 이 영화도 그런 예술 영화답게 그 장면들이 예뻐서 기억 남는 게 많이 있어. 예를 들어 이 여주랑 사랑에 빠진 남자를 만나러 갔을 때 온 세상이 다 멈추잖아. 사람들이 다 약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모두가 다 멈춰 있는데, 이 사랑에 빠진 두 남녀만 막 생기발랄하게 움직이고 사랑을 나누잖아. 그런 장면들을 보고, 아, 이건 대단한 연출이다. 너무 인상 깊다. 그런 생각을 했었고, 또 나는 흡연자는 아니지만 이 여주와 또 남자가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담배를 나눠 피는데 그 뿌연 연기가 되게 그 분위기를 몽환적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장면이 영화 포스터로도 있더라고.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예뻤던 것 같아.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우리가 겪는 연애의 각 단계들 있잖아. 뭐 처음에 설레서 썸을 타고 싸우고 뭐 권태기 오고 이별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, 그런 단계들을 챕터마다 나눠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고 현실적이게 그 대사 이런 것들이, 와, 맞아. 이건 진짜 너무 고증을 잘 해놨다.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대사들이 있었고, 근데 살짝 주의할 게, 이 영화가 유럽 영화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는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이 여주가 진짜 자유분방하잖아. 너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, 아니 이상한 여자 아니야? 뭐 500일의 썸머처럼 나쁜 여자 아니야?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요거는 좀 몇 달 된 영화인데,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. 이거는 이것도 제목 좋다. 제목이 좋은데 약간 보고 나면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되게 회의주의가 들 수 있기 때문에, 당장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약간 이 영화 내용이, 이 두 노 부부가 30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건데,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은, 그렇게 오래 결혼 생활을 했어도 맞춰 나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이렇게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이혼을 결심할 수 있겠구나. 근데 실제로 톨스토이도 그 자기 와이프랑 진짜 안 맞기로 유명했거든.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년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, 부부싸움을 하고, 아 진짜 못 참겠다, 나 이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, 90이 넘으신 나이에 가출을 한 거야. 와이프랑 못 살겠다고. 그때 거기서 폐렴에 걸려가지고
밖에서 돌아가셨거든.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톨스토이의 와이프가 내가 톨스토이 죽였다 이렇게 반성하기도 했는데, 그 말인즉슨 진짜 몇십 년의 세월을 함께 살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결혼 생활을 했어도 그게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, 그런 그런 영화인데, 이것도 되게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. 이 영화에 그 아들이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아들은 되게 황당해. 엄마 아빠가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니까. 근데 이 남자는 난 옛날부터 이혼을 생각했다고 하고, 이 여자는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는 게 어딨냐 황당해 하는데,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지. 아무튼 뭐 이 영화도 재밌게 봤고, 그리고 내가 또 제일 최근에 본 영화는 한여름밤의 재즈라는 영화인데, 근데 재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번쯤 보면 좋은 영화고, 공연 실황을 다루다 보니까 관객들 모습도 많이 담긴단 말이야. 그래서 그 7, 80년대 미국 사람들의 스타일링이 막 나와. 뭐 스카프라든지 모자라든지 헤어스타일, 뭐 옷차림 이런 것들을 또 보는 재미가 있어. 그 옛날 미국 스타일. 근데 되게 나름대로 세련되고 예뻐. 뭔가 레트로 느낌이야. 그래서 그런 영상미와 함께 재즈 공연을 한두 시간 즐길 수 있다.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보면 딱 좋은 영화다, 그런 생각을 했어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본 영화가 아바타 리마스터링. 아바타 영화 봤어? 어릴 때. 어릴 때? 그게 한 11년도 영화인가? 꽤 오래된 영화인데, 나도 옛날에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3D 4K로 재개봉한다 그래서 냉큼 보고 왔거든. 그거는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어. 내가 봤을 때 전쟁 영화라든지 SF 영화는 무조건 큰 영화관에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그거는 망설임 없이 용산 아이맥스에서 3D로 봤고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아바타라는 영화 자체가 약간 그 게임 속 캐릭터가 돼서 그 공간을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. 그래서 안경을 쓰고 보니까 진짜 그 풀 하나하나 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는데, 그게 딱 2주 동안만 재개봉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곧 상영을 종료하기 때문에 아바타 좋아하셨던 분들은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유명한 영화들도 보지만 약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그런 독립 영화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영화는 또 같이 보러 가자고 하기 좀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. 약간 상대방은, 친구들은 되게 재미없어서 좋을 수도 있고,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취향을 강요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혼자 보러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, 혹시 저와 이렇게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해바라기님이 있다면 요즘 상영하고 있는 그런 독립영화나 내 인생에서 너무 재밌게 봤던 독립영화가 있으면